보는 게 갑자기 얼굴이 그려지는군요. 나이에 대한 네? 게 뭐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수치는 그렇죠. 아니죠. 상대적인 거죠. 네. 네. 특히 이제 비만도랑도 관련해서는 예, 여기 지금 폐경 후 비만해진 여성, 비만도 25 이상 네. 5번에 있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그 폐경 전에는 주로 여성의 난소, 자궁엽인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주로 만들지만은 폐경 후가 되면 난소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때는 그 지방에서 분해해서 에스트로겐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특히 그 폐경 후 비만은 상당히 이제 좀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살을 찌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비만도라고 그러죠. BMI. 그러니까 이런 것이 25 이상, 즉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게 25 이상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권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출산 후에 비만도 문제가 있나요? 출산 후에 솔직히 살 빼기 어렵잖아요. 출산 후의 비만은 문제가 되지 않죠. 아, 출산하고 수유를 오랫동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러나 아무래도 비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유방암과 무관하게 좋지 않죠. 네. 출산 후 비만은 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그 음주 및 흡연 그리고 가족력에 대한 네, 얘기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이제 음주 같은 것도 이제 지나치게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시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연구는 없고 그러나 음주를 그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상습적으로 매일 뭐 몇 잔씩 오랫동안 하는 경우 문제되고 이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여성분이랑 같이 음주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혹은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가끔 먹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괜찮고요. 상습적인 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치를 올리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고 가족력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죠. 가족 중에 이제 걸려 있을 경우는 위험도가 한 2배 이상 조금 높아지지만은 특히 가족 중에 2분 이상 있다든지 혹은 젊은 연령에 걸린 분들은 유전성을 또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그 긴밀한 의사와의 어떤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유방암이 어디에 생기느냐 또는 또 종양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유방암의 종류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비치민성, 치민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환자분한테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상피를 기억하시는 거죠. 상피의 기본은 이렇게 아까 한 줄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반면인 거죠, 지금 네. 이렇게. 암세포는 이런 관에서 이 세포가 안으로 이렇게 자라죠. 아, 그 안으로. 요게 기저막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갇혀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기암, 상피 내암이라고 그러죠. 상피 안에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유관에 있을 경우는 유관 상피내암이고 이것이 소엽에서 발생할 경우는 소엽 상피내암입니다. 어쨌든 비치민성이라는 것은 이 기저막을 뚫지 않고 갔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기저막을 뚫고 나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바로 주위의 조직으로 가면서 제일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런 암세포가 혈관을 타든지 림프를 타고 가서 멀리 네. 다른 장기에 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더- 바로 이제 치민성이 네.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치료도 더 쉽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2단계는 수술 외에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이제 치료 같이 하게 되겠죠. 침유성 네. 유관암이고 그 옆에가 소엽암. 소엽암. 유관에서 생긴다고 해서 예. 반이고 아. 소엽은 이 엽에서 전에 네. 만드는 과리에서 만듭니다. 그럼 전체적인 비중은 어느 암이 더 많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치민성 유관에서 생긴 것이 70% 이상이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소엽암, 상피내암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옆으로 퍼진 거 보니까 이제 좀 기분 안 좋잖아요. 보통 암 걸리면 몇 기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연기부터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기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기는 아까 같이 기저막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이제 대부분 제거하는 것으로 치료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1기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은 1기가 되면 그 종양 자체가 그 장기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네. 2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가까이 임파절까지 가는 경우 이제 3기가 되면은 그보다는 좀 더 진행이 돼서 임파절에 좀 더 많이 간다든지 종양이 더 커진다든지 겨드랑이까지 진행되는 건 몇 개? 그건 이제 몇 개 안 가 있으면 2기, 많이 가 있으면 이제 3기. 아, 네. 그리고 이제 타장기, 간이나 혹은 폐, 이런 뼈 이런 데 가게 되는 경우는 이제 4기가 되겠죠. 네. 자, 유방암의 종류와 원인도 알아봤고 우리가 진단법도 살펴봤는데 이제는 치료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지요? 치료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술 치료가 이제 기본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한 것은 일부를 제거하는데 이제 전체를 제거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치민성이라는 것은 그 임근이나 혹은 타 장기로 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수술로서 다 제거했다 생각하더라도 항암제나 또 유방암에서는 특히 항호르몬제를 투여하기도 하고 또 국소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자들이 유방암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아까 그 암의 종류가 많았지만 정말 조금만 절제하면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다 드러내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이 수술 방법에 이제 전체를 다 제거하는 절제술이 전절제술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는데 몇십 년 최근에 한 10년 전에는 이제 보존을 해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제거한다.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방사선 치료가 추가됨으로써 가능해졌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약 60 내지 70%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가슴을 보존 부분만 제거하는 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수술요법 이외에도 뭐 방사선 치료나 또는 항암제 같은 치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뭐 부작용이나 좀 힘든 점들 이런 점들이 없을까 좀 걱정스럽거든요.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머리가 빠진다, 네. 또 토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아는 부작용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방사선 치료에는 이제 약간 선탠한다고 보면 됩니다. 오래된 기간에 여기 이제 방사선을 잠깐 쐬는데 피부가 검거진다든지 혹은 그 후에 있는 장기, 특히 폐 같은 것이 약간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런 부작용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유방암 수술 후에 이게 아무래도 여자에게 가슴이 주는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만나봤습니다.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유방암, 암만 치료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술 후 찾아온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때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 전에 엄마도 위암으로 4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암이라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끔찍한 단어였던 거지. 암 선고받고서는 매일 울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과연 여자로서 다시 살 수 있을까?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미혼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찾아온 유방암. 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수술까지 망설였던 김성은 씨. 그래서 가슴을 권한 후 그 충격은 너무나 컸는데요. 샤워할 때마다 보면 가슴은 없고 머리도 없지, 가슴도 없지, 몸은 이렇지. 그러니까 참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런 우울감들을.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낸 그녀에게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의 위로가 큰 힘이 됐는데요. 그 회원 여러분들한테 많이 위안도 받고 언니처럼 뭐 엄마처럼 이렇게 다들 대해주시니까 거기서 많이 위로를 받았죠. 또한 유방암 수술 후 건강은 물론 성격도 전보다 좋아졌다는 분이 있어 만나봤습니다. 2005년도 4월 29일 날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는 항암 치료 6번 받았고 지금도 이렇게 샤워할 때면은 보기가 싫어요. 내 가슴이지만 보기가 싫은데 처음에는 진짜 그 끓이고 샤워할 때 그 마음을 그 뭐라고 이루 말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나이 50이 넘었지만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고 한동안 가슴을 보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자 생활이 달라졌는데요. 생각이 달라지는 게 그래 내가 여기 매달려서 울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를 해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보는 외교실도 가고 산에도 좀 다니고 그래서 우울증은 정신과 안 가고 잘 이겨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유방암 환자들이 서로 모여 고통을 나누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었습니다. 좀 즐거운 생각하면서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보고 나는 날 수 있다. 그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방암 치료만으로도 어려우실 텐데 치료 이후에 저렇게 또 정신적인 우울증까지 앓게 된다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